안녕하셈. 안녕하셈.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모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쌤. 자, 이제 마지막 1과목에서 4 교류회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연파 교류해서 우리가 교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표현을 하려다 보면은 관련된 기초 어떤 공식들을 먼저 학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스토리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수삼각형과 삼각비에 대해서 좀 기초를 쌓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호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건데 이 호도법 두 번째 스토리. 세 번째로는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각속도입니다. 뭔가 자꾸 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 마지막 주제인데 오늘의 결론인데, 교류를 삼각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살짝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회전을 시켜서 교류를 만들어요. 그 회전시키기 때문에 어떤 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스토리를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특수삼각형과 삼각비를 먼저 살펴볼 건데, 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를 저 뒤쪽 스토리 먼저 살짝 보고 여기 이제 배우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다룰 결론 주제인데요. 현재 우리의 목표는 교류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교류를 우리가 처음 배우는데, 교류가 뭔지 잠깐 써보고 갈게요. 자, 교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콘센트를 쉽게 떠올려 보면 좋은데 220V 60Hz라고 해서 일초에 60번 진동하는 교류 전압이 콘센트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 이 교류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자,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여기가 우리 X축을 세타라고 하고, 이따가 우리가 오메가 T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이 전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V라고 해보면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것을 삼각함수로 Vm 사인 세타, 즉 같은 말은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가 오늘의 사실 결론이고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보고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쓰시고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90도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180도일 때는 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자, 그 다시 270도일 때는 요렇게, 자, 요렇게, 360도일 때는 다시 요렇게 0으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쁘게 못 그렸지만 요런 파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요 모형과 요 모형은 같은 상황이고요. 뒤집어져만 있을 뿐이죠. 결론은 이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요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삼각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론은 요 밑에 1번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써볼게요. 자, 교류, 특히 전압을 한번 표현해 보면, 전류도 마찬가지지만 교류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보면 V는 소문자로 쓰고요. 그러니까 교류는 우리가 소문자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그것은 Vm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1번 이렇게. 자, 그리고 2번 조금 이따 할 것이지만 이것은 Vm 세타를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것이 사실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왜 그럼 하필 이런 형태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긴다면, 여기 제가 그림을 달아놨는데 요거에 의해서 이런 사인 형태의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재미삼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전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고 이제 궁금하다면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요 영상은 우리 자바 실험실에서 갖고 왔고요. 네, 많은 요 사이트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다가 좀 어려울 때. 자, 이것은 방금 여러분들 보여드린 그 사인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한번 일단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요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리니까요. 요 코일, 요 전선에 여기 보시면 교류 전압 사인파 형태로
전압이 만들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압이, 전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만들어진 것은 사인, 상가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가 결론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제가 갖고 왔는데 요런 수동 발전기가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냈죠. 자, 요거 돌리는 거 실제로는 요런 여기 손잡이 레버가 있는데 이걸 돌리면은, 자, 한번 돌려볼게요. 저기 LED가 있는데 불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저를 잠깐 확대해서 저기 LED 보면, 자, 얘를 돌립니다. 돌리면 요렇게 불이 들어오죠.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디자인 한번 해본 건데, 자, 요렇게 어떤 N극과 S극 자기장이 있을 때, 자, 요렇게 회전하면은 여기에 전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사인파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자, 그럼 지금 이것과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잠깐 여기 써보면은,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냐 봤더니 우리 앞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했었어요. 이렇게 오른손 법칙 했던 거. 여기선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발전기의 원리였죠. 발전기. 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자기장 일단 B, 즉 자속 밀도 B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자기장 B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체가 움직여야 돼. 회전을 하든지 운동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V만큼 운동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도체가 회전을 한다면 3번 어떻게 된다? 유도기전력 E가 발생하더라였죠. 자, 이 E가 그 당시 뭐였냐면 마이너스 브라보 사인 세타였어요. 자, 여기서 보이겠지만 사인 세타 형태로 전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전압을 얻으려면, 교류 전압을 얻으려면 회전을 시켜야 되죠. 자, 여기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 회전을 시키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어떤 각도, 그리고 얼만큼 바뀌는지, 각속도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도 이게 회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각도의 변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삼각함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각도를 함수로 표현하는 것.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 각과 관련된 기초 개념들을 먼저 쌓고 그 다음 마지막 이쪽 학습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먼저 특수삼각형과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특수삼각형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전기분사 풀 때 엄청 나오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 그 두 개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가겠습니다. 계속 쓸 겁니다. 자, 1번은 자, 이렇게 이름을 줘볼게요. 2대, 이 되게 유명한 삼각형이죠. 2대1 때 루트 3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대 1대 루트 2 삼각형이 있어요. 우리 이거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은 이거 떠올려야 돼. 중3 때인가? 이거 엄청 배웠을 거라고. 아마 중학교 때 이거 난 삼각비 뭔지인지 모르겠어. 사인 코사인 뭔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졸업한 친구들 많은데,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기능사 시험 때도 계속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필기하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대1 때 루트 3 삼각형이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도 이거 좀 그리셔야 돼요. 자, 어떻게 그리냐? 자, 삼각형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가 길죠? 2대, 조금 짧은 여기가 1대, 살짝 긴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쓰고 여긴 90도 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란 말씀입니다. 이쪽이 몇 도냐면 60도예요. 그리고 이쪽은 좀 더 낮은 30도 이렇게 현장에서 일단 그려주셔야 돼요. 자, 1대1 때 루트 2도 밑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먼저 1 그리고 비슷하게 1대1 때 여기가 루트 2입니다. 자, 다시 여기 그림에서 보이겠지만 1대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1대1 때 루트 2입니다. 여기가 90도고요. 지금 여기가 같다는 얘기는 각도가 같죠? 여기가 몇 도짜리냐면 45도, 여기는 45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삼각형이니까 우리 그 자동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면 오른쪽에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삼각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삼각비라고 해서 자, 이 삼각비는
직각, 여기 왼쪽에 보이는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두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뭘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냐면 여기 번호 매겨보면 1번 사인 세타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까먹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다시 적어 드릴 테니까 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빗변분의 자, 사인은 높이입니다. 높이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왼쪽 2대1 대 루트 3 요 삼각형에서 한번 삼각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인 30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30도 먼저 보면 여기가 되겠죠? 자, 사인 30도는 요 각에 대해서 빗변을 이렇게 요 빗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빗변. 그러면서 느껴지시죠? 자, 그럼 빗변은 여기에 2 이렇게 쓰시고요. 2분의 자, 그리고 여기 30도에서 빗변에 대한 요 30도 맞은편에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높이라고 합니다. 30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요것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제가 사인 60도 보겠습니다. 자, 사인 60도는 자,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요것이 빗변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빗변은 2분의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빗변에 대해서 60도 맞은편에 있는 이렇게 높이 있는 거 있죠? 요게 높이가 되겠습니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값들은요, 사인 30도 2분의,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런 게 시험에 정경사에 언제든 뜰 수가 있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2대1 때 루트 3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서 유도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사에 그 연습장 주시니까 손 요청하시고요. 요 삼각형을 그려서 유도해서 우리 값 계산하는 문제 할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1대1 때 루트 2, 여기 1대1 때 루트 2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일단 요렇게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사인 45도는요, 같은 방식으로 45도에 대해서 빗변 루트 2죠. 자, 루트 2분의, 자, 요건 빗변, 자, 요 맞은편 높이 있는 것, 요게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유리하면은 분모를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30도 그리고 코사인 60도 그리고 코사인 45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30도, 탄젠트 60도, 탄젠트 45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먼저 코사인 30도 가볼게요. 자, 코사인 30도는 여기 있는데 빗변 2분의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이렇게 쓰시고, 자, 이번에는 30도 빗변에 대해서 밑변이에요. 밑변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 있잖아. 30 밑에 있으니까 루트 3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고요. 코사인 60도 보겠습니다. 자, 60도는 빗변 2분의 밑에 있는 거 1이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자, 코사인 45도는 자, 45도 자, 빗변분의 여기 밑에 있는 거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같죠. 자, 탄젠트 30도 보겠습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도 와보면, 자, 밑변이 누구죠? 밑에 있는 거. 자, 루트 3분의 높이는 맞은편, 높이는 1. 그래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시고요. 탄젠트 60도는 자, 쇼 와서 밑에 있는 밑변분의 맞은편에 있는 높이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되겠고요. 탄젠트 45도는 자, 이쪽에 오셔서 45도 밑변 밑에는 1분의 높이 맞은편 1분의 1 해서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거 빨강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1번 요거를 요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요렇게 한번 표기를 해보고 자, 우리가 뭐를 또 아시면 좋냐면 이제 이것은요 삼각함수로 확장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다. 우리가 지금 각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직각삼각형에서만 다루는 삼각비죠. 이거를 이제 둔각 90도 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싶다 하면 이제 삼각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둔각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고요. 사인 세타의 경우 우리 뭐 좌표 측에서 r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뭐 r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뭐 x분의 y 좌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런 거는 무시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인 x 그래프 정도는 이렇게 여기가 세타, 여기가 y는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림을 꼭 가져가세요. 또 여기 코사인 세타 정도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줄 아셔야 세타, y는 코사인 세타. 자, y는 사인 세타는 이렇게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둘, 셋, 네 개로 나누고요. 여기가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하시고 그림은 이걸 꼭 가져가세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자 90도에서 1이 되고요. 자 내려오고 여기서 180도 0이 되고 270도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360 다시 0 이렇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가 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그래서 요걸 꼭 가져가시고 물론 이 값도 이제 확장할 수 있어요. 사인 30도는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60도라고 친다면 여기 30도일 때에 우리 값이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죠? 근데 여기가 2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0도 있죠? 60도는 요만큼이죠. 여기 60도 여기는 좀 더 2분의 1보다 크죠? 그래서 사인 60도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거는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그려보면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보통 4분, 4분할 해서 이제 그리고 자 0일 때 1이고요. 자 내려갑니다. 요렇게 90. 자 그리고 180도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다시 270도에서 이렇게 0이 되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하면은 자 그리고 360도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될 사항은 2번 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요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듯이 사인 0도 그리고 사인 90도 코사인 0도 코사인 90도도 좀 명확해질 거예요. 자, 사인 0도는 그림에 의하면 자 0도일 때 값이 0이죠. y값이. 그래서 여기는 0이다. 사인 90도일 때는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1 이렇게 더 명확해지죠. 자, 그리고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럼 여기다가 1 써주시고요. 코사인 90도일 때는 제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90도는 0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등등 이거 말고도 그 외에 둔각이 나온다면 요 그림을 맞춰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4번 한 번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닮아 있어요. 어떻게 닮아 있냐면 자, 이 사인을 왼쪽으로 갖고 오면 왼쪽으로 90도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 코사인과 같은 그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관계를 알고 계시면 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 자, 1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코사인 세타는 자, 요 그래프는요. 요 사인 세타를 90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자, 그럼 평행 이동시키는 것은 사인 세타에 자, 이것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90도 이동시켜야 되죠. 그럼 이 마이너스 90도는 평행 이동할 때 반대 부호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나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90도 평행 이동시키면 모양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인 세타를 같은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얘를 이쪽으로 플러스 90도만큼 이동시키면 요 생략되어 있는 이를 끌고 와서 사인 세타 모양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코사인 세타를 플러스 90도여야 되니까 그 반대인 마이너스 90도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면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기능사에 하나 있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좀 뭔가 길게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삼각비 관련해서 요 값들 외워주시되, 외우는 것이 아니라 2대1 대 루트 3과 1대1 대 루트 2 삼각형 그리고 유도하는 거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특히 90, 180, 270, 360 요 모양, 그리고 역시 90, 180, 270, 360에서 요 모양 기억해 주시면서 그 외 다른 각도로 물어본다면 요 그림 보고 뭐 0도, 90도, 0도, 90도 또는 180도, 270도 다 구할 수가 있더라.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모양이 같은데 이동시키면 똑같더라. 어떻게? 요렇게 하면 똑같더라. 까지를 여기 우리 교재는 없는데요. 필기해두고 요 사실을 문제 풀 때 적극 쓰시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자, 호도법에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결론은 자, 이 호도법을 쓰면 각도를요 실수처럼 다룰 수가 있어서 매우 편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목표가 교류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회전을 시키다 보니까 각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각도를 수로 다루면 아주 편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이렇게 공식 하나 나오는데 파이는 180도 이 공식을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는 3.14 정도 되죠. 180도란 이 각도를 한 3.14란 실수로 다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example. 자, 어떻게 출제되냐면, 자, 파이는 180도를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360도는 그러면은 호도법으로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곱하기 2를 했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줘서 정답은 2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60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면요. 자, 180도에서 얼만큼 곱해줬냐? 곱하기 3분의 1 해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분의 1 해줘서 3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급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뒤에 대표용 문제풀이 그걸로 넘어가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왜 파이가 180도인지 여기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마음 안 급하신 분들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는 180도가 생각이 안 난다 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주십니다. 자, 원을요, 요렇게. 자, 가운데 중심이 있고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나 그려서 반지름 현재 R이고요. 여기도 반지름이 R이면서 지금 요만큼 이렇게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호라고 그러는데 호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의 길이도 R이라면요. 지금 특징이 뭐죠? 여기도 R, R, R 이렇게 RRR로 똑같다면 여기를 몇으로 보자는 얘기냐면 1호도로 보자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1라디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한번 각도를 정해보자 라는 게 호도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각도 대 자, 1라디안을 한번 그럼 구해보기 위해서 1라디안 대 각도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이번에 이렇게 삥 둘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360도죠? 이렇게 360도. 자, 그럼 삥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둘른 이만큼의 호의 길이는 원 둘레죠? 원 둘레는 2파이 R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1라디안 대 360도를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을 한번 세어보면 이거는 1라디안은 R일 때죠. 호의 길이가 360도에 대한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각도에 대한 내용이고 이쪽은 호의 길이죠. 자, 그럼 우리 요거 내항곱은 외항곱과 같다를 쓴다면 360도 R은 2파이 R 라디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곱을 여기다 썼고요. 바깥쪽 곱을 이렇게 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 R이 이렇게 탕하고 죽죠. 남는 것을 쓰면 2파이 라디안은 360도다. 좀 더 이쁘게 여기 약분 처리를 하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라는 결론을 얻은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 각도를 실수처럼 다룰 수 있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결론은 파이는 180도, 요거를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4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냐?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파이는 180도를 기억하시고요. 자, 4분의 파이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자, 곱하기 4분의 1을 했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곱하기 4분의 1을 하니까 4분의 182도가 되고요. 자, 이거 약분하면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도는 몇 라디안인가요? 그럼 여러분 빨리 파이는 180도를 써주시고요. 자,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90도죠. 여기 얼마 곱했죠?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도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파이더라. 그래서 자, 이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토리는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자, 우리가 회전시켜서 교류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기, 주파수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초를 한번 쌓아 볼 텐데요. 첫 번째 주기고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공식은 주기 t는요, t라고 하고 f분의 1 단위는 초,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이 F는요 뭐냐면 주파수라고 하고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고, 공식은 F는 주기 T분의 1 단위는 헤르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되게 희한한 관계죠.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 공식 꼭 가져가시고요. 옆에 그림 하나로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류파랑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이쪽을 오른쪽을 한번 t라고 해볼게요. 시간이 되겠죠? 시간. 자, 이쪽 y를 뭐 사인 시간에 따라 변하는 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동일한 모양의 사인파가 형성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0.5초라고 해보고요. 그럼 여기는 같은 만큼이니까 여기는 1초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사인 t라면 이쪽은 뭐 1이 되겠고, 이쪽은 앞에서 우리 사인 함수 그려봤죠?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주기 t가 뭐냐라고 한다면 요 그림으로 예시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번 진동하는 것은 자, 이쪽을 시작으로 보았을 때 자, 한 번 진동 요거죠.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는 상황. 자, 그럼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자, 한 번 시작해서 갔다가 돌아온 여기죠. 요만큼 얼만큼 걸렸냐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주기가 0.5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볼게요. 요 밑에 주파수 보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몇 번 진동했니? 몇 번 운동했니? 자, 여기는 제가 빨강색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1초는 현재 요 그림에서 요만큼이죠. 그럼 진동하는 걸 빨강색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진동수 또는 주파수 F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2Hz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 진동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주기부터 볼게요. 자, 주기는
결론은 t는 f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정의가 보면 그래요.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이것은 1초 진동하는 횟수기 때문에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t는 f분의 1을 하면 자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0.5니까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이다. f분의 1과 똑같더라. 자, 주파수도 볼게요. 이 2가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더라. F는 주기분의 1이에요. 그럼 주기는 현재 0.5였죠? 자, 는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파수는 주기분의 1하고도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장에는 주기 t는 f분의 1 가져가시고요. 2번 주파수 f는 t분의 1을 가져가면 끝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파수 100Hz의 주기를 물어봤죠? 여러분들 지금 t는 뭐였죠? f분의 1이었죠. f가 얼마니까 이제 100이죠? 분의 1이니까 정답은 0.01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가 1ms일 때 주파수가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F를 구하는 거고요. 주기분의 1이죠. 자, 현재 주기 T는 1m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세크 이렇게 되겠죠. 1ml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이고요. 자, 이 뒤집는 거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것은 풀었으면 1000Hz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속도에 대한 건데요. 단위 시간당 얼만큼 회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봤지만 우리 회전에서 교류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단위 시간당이라고 하면 1초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 하면 1. 자, 오른쪽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매칭하면 좋을 겁니다. 이쪽이 스타트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t초 동안 세타만큼 회전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세타가 각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것은 2번입니다. 각 속도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또 각 주파수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오메가는 이렇게 쓰시고, 자, 1번 공식이 나옵니다. 자, 단위 시간당 t분의 얼만큼 회전했니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의 단위는 라디안이고요. 이거는 세크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는 하고 2번 공식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t를 한번 볼게요. 시간. 이 t를 만약에 1회전 하는 동안 걸린 시간 t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회전 하는 동안 걸린 시간 1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자, 이 각 변화량 세타는 1회전 했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오른쪽 그림에서 1회전 하면 360도 돌아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1회전은 여기서 360도를 의미하고요. 자, 우리 여기서는 실수를 씁니다. 여기서는 각도를 실수합니다. 우리 뭐였지? 앞에서 호도법 파이는 180도다. 그러면 2파이는 2배 하니까 36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은 t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끝이 아닙니다. 3번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 무조건 같이 가야 될 거. t는요, 뭐죠? f분의 1 역수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2파이 f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시험장에 각 속도 또는 각 주파수 t분의 세타고요. t분의 2파이가 되고 주기는 f분의 1이니까 2파이 f가 나오더라. 즉, 이 관계를 계속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면 각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각속도 오메가라고 이제 하고요. 자, 오메가는 공식이 t분의 세타, 그리고 주기분의 2파이, 그리고 2파이 f 이렇게 있었다. 자, 여기서는 1초에 30회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죠. 30Hz다. 1초에 몇 번 진동했니? 회전했니? 30Hz다. 그럼 여기서는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3번 공식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 2파이 곱하기 30이니까 60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은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속도 200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가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는 2번, 주기분의 2파이는 3번, 2파이 f 해 주시고요. 지금 뭐 구하는 거죠? 주파수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3번 공식 써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넣으면 되겠죠? 아, 각속도 200은 2파이 f다. 따라서 f는 2파이분의 200이고요. 이쁘게 약분 탕탕 하면 여기 100이 되죠? 파이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마지막 스토리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는 행동을 통해서 교류전압이 만들어지고요. 결론은 자, 요렇게 우리 앞에서 배운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 최대값이 요 앞에 V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요 사인 세타가 최대값이 1이었죠? 그러면 VM이니까 이거 VM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VM 이렇게 되더라 해서 여러분들은 요 VM 사인 세타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자, 이제 요 공식에서 요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저기 세타 있죠? 오메가 t 이게 뭐냐 봤더니 앞에서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메가 t가 되더라 요렇게. 그래서 이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그림도 보이듯이 세타 또는 오메가 t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결론적으로 이 교류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때는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90, 180, 270, 360 한번 눈여겨보시고 V는 VM 사인 세타,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더라가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왜 사인 이런 형태로 나타나나요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뭐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여기 써서 이렇게 유도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요 강에서 다루면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 위에 카드를 하나 달아둘게요. 왜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는지 요 위에 카드 눌러보시면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인 직접 나오지 않으니까 우린 결론만 갖고 가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 오메가 부분이 있죠? 여기에 어떤 정보가 담기냐면 각속도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각속도 앞에서 했던 거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2파이 f 이거 했었죠. 즉 여기에 주기와 주파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t 앞에 곱해진 여기에 주기와 주파수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까지 꼭 인지를 하고 저 뒤에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류 전압을 표현한 거, 자,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V는 VM 사인 세타 형태로 나타나더라. 근데 세타는 오메가 t를 써서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더 가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 자, 이 세타 오메가 t 보면 여기 각속도가 있어요. 그죠? 이 각속도를 우리가 뭐라 썼었냐면 각속도는 t분의 2파이다 라고도 했었죠. 자, 이것은 곧 2파이 f다. 왜냐? t는 f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 쓴다면 VM 사인 t분의 2파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t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VM 사인 2파이 ft라고도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지 않고 이렇게 유도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3번, 4번까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기 보면 1번 사인 세타 맞고요. 오메가 t 맞고요. t분의 2파이 t 이렇게 보면 맞죠? 자,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2파이 ft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더라. 정답은 3번. 이게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압파형의 주파수 F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앞에서 V는 1번 Vm sin 세타로 쓰고 2번 Vm sin 오메가 t로 썼었고, 자, 여기에 무슨 정보가 있죠? 각속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주파수와 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E는 50 루트 2 사인 377t 빼기 뭐 5분의 2 파이 이런 볼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매칭 여러분들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Vm에 해당하는 게 50 루트이고요. 요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요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요것만 쏙 빼는 겁니다.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은 377이죠. 우린 주파수 구해야 되니까 공식 2파이 f를 떠올리시고, 따라서 f는 2파이분의 377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산기 있죠. 현장에 계산기를 쓰시면 377 나누기 2 곱하기 파이 가로 닫고는 하면 거의 60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60Hz에 가깝더라. 이렇게 보고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교류회로에서 정연파 교류에서 교류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